그러면서 제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건 저겁니다. 저 좌석 배치도 보시면 그렇겠지만 윤석열이 사실은 여기에서 우두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상 보면은 김용현 측이 우두머리석에 앉아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 사진이 굉장히 기괴한 게 김용현과 김용현 변호인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다음 주 화요일 13일로 미뤄졌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결심 공판이 진행됐지만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이 길어지면서 결국 재판부가 다음 주 화요일 추가로 재판을 열어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다음 주 화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어제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사건 재판 결심을 오는 13일 이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은 앞서 어제 오전 9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재판에선 특검 측의 구형에 앞서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증거조사 시간엔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도 듣기로 했는데 특히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마치 선수를 교체하듯 차례를 바꿔가며 8시간 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준비한 분량이 한 400쪽 될 것 같은데요. 300에서 400쪽. 그러면 다음에는 어느 변호사님이? 김진희 변호사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권우현 변호사가 하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에서 최소 6시간 이상의 의견 진술을 예고한 상황에서 재판이 하염없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결국 추가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변호인들 간의 협의 끝에 오는 13일 결심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됐고 윤 전 대통령 측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까지 듣고 일단 어제 시작된 공판은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화요일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와 특검의 구형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이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장시간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도 화요일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 최후 진술 혹은 이 공판 마지막 날 뭐라고 했는지 이 얘기 한번 들어보는데요. 지기현 부장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들에게 징징거리지 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와, 어떻게 이런 말을 왜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거의 하루 동안 이거 한 겁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항력적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네.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검사들이 증명했습니다. 저희들이 증명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오셨으면 정중하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양해를 좀 구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저희 무슨 얘기 있느냐, 이제 피고인들 관련해가지고 막 자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프린트를 해가지고 특검 측에 나눠줘야 되는데 특검 측에 나눠줄 자료들이 복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시간을 이제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그럼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하상 변호사 등등 저쪽 변호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정말로 말 그대로 징징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그러지 마라. 프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징댔다는 겁니까? 네. 바로 징징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 좀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을 했는데 자기들이 그래 서류를 준비 안 했으면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저 정도로 이제 안함무인의 자세로 재판을 하는데 재판 결과가 좋겠습니까? 그냥 있더라도 아예 이제 더 괘씸죄까지 적용해서 해야 될 판인데 징징거린다는 표현까지를 이제 지기현이 했다라는 것 전에 이 사람들 지금 징계 받도록 뭔가 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특검에서 중앙지검에서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대한변협에서 심사를 하고 이런 게 있겠죠. 그 정도로 이제 안하무인격으로 하니까 오늘 아마 재판 결과를 보면 이 사람들 바깥 나가서 또 불법이다, 내란은 합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엄벌을 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저렇게 농락을 당하고 있느냐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런 발언을 하는 도중에 그 프린트물이 복사가 다 되어가지고 검사들에게 나눠주면서 결국 이제 그 상황은 종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누구를 위한 변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현 피고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나는 다 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뭡니까? 안다면서요? 자기 다 유죄라는 거고. 유죄는 뻔히 뭐 무기징역, 최소 무기징역이라는 얘기겠죠. 자기네들 예.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저 변호인단의 행태에 결국에는 한계가 재판부에 다다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프린트볼도 사실 오늘 처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그러죠. 일부러 검사 측보다 프린트 양을 적게 가져와요. 검사 숫자보다. 네, 그럼 너네들 셋이서 넷이서 하나로 보든지 못 보든지 알아서 해.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몇 번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그게 계속됐다는 거고, 그러면 이 재판을 어떻게 임하는지 그 태도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구형. 사실상 마지막 이제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준비가 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용현 재판이 가장 오래 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건 통용될 수 없는 거고.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네. 가장 오래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제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건 저겁니다. 저 좌석 배치도 보시면 그렇겠지만 윤석열이 사실은 여기에서 우두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상 보면은 김용현 측이 우두머리석에 앉아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네. 어머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을 그쵸?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제가 보기엔 김용현이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저 사진이 굉장히 기괴한 게 그러네. 김용현과 김용현 변호인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사진 보니까 갑자기 또 화가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해맑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사실은 예. 저 맨 앞에 저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자리에 김용현이 앉아 있고 윤석열은 정말 뒷줄이 앉아 있어요. 재판에서는 뒷줄이 앞줄이 우두머리입니까? 보통 국회에서는 그 본회의자 가잖아요. 뒷줄로 갈수록 우두머리 자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네, 맨 뒷줄이. 보통 피고인은 앞에 맨 네. 앞에 앉아야죠. 그래서 저 자리가 사실은 김용현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실제로 김용현이 이제 주도했던 거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은 윤석열이 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 방안을 만들고 현장에 진두지휘했던 것은 현장 책임자는 김용현이 분명하죠. 네. 윤석열은 김용현이 시킨 대로 따라했다 어느 순간에 부하 탓으로 돌리고 남 탓으로 계속 할 때는 이제 속으로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네. 책임은 져야 하지만 김용현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저 재판의 현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김용현이 끝까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갈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오늘 안기령 그 앵커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즉시 현장에 사살해야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해서 하는 활동은 합법이라는 전제로 보면 이것은 총기 탈취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보면 지는 죽어가고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최고형을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주도해서 누가 책임을 더 지냐? 대통령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윤석열이 있지만 김용현도 대통령 못지않게 실제로 모든 것을 주도했던 주범 중에 주범급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경악할 만한 게 바로 이제 윤석열 씨 이렇게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해맑게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약간 제정신인지 좀 궁금한 정도인데 실제 오늘 재판에서 오전 재판은 내내 윤석열 씨가 꾸벅꾸벅 졸다가요. 이렇게 머리를 아예 그냥 떨어가지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오후에도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특검하고 변호인이 신경전 벌이는 거야 웃고 윤곽근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또 윤곽근 변호사랑 뭐 얘기하면서 또 웃고 뭐 이랬다는 건데 한번 그거를 저희 PD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말씀드린 취지는 오늘 9시 20분에 다 같이 모인 그 이유 때문에 검사들이 저런 식으로 하니까 조사받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받겠습니까? 검사들에게 직접 멋있다,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재판부를 상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들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그런 겁니다. 감정을 건드리려고 저러시는 것 같은데 검사 변호인에게 말한 건 검찰 쪽입니다. 먼저 질문 가는 것이 검사들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해하기 없는 게 그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다고 어제 기회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감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저거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속 시원하다고 자기 생각이 딴에는.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강지호 기자가 법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얼굴이 알려진 기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강지호 기자는 오늘날 많은 분들 사랑과 함께 저기서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 지금 윤석열 재판에 지금 100명씩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100대 1로 혼자 싸우고 있어요. 강지호 기자가. 예, 저희 윤석열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아이 잘생겨가지고 왜 좌파하고 그래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그래요. 꺼지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지금 꿋꿋하게 저 현장에 있거든요 지금. 저는 저거 보니까 더더욱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답을 정해왔습니다. 제가 무기징역인지 사형인지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까지입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딱 검은색 넥타이 매고 주님 네. 오늘 한 명 또 갑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조은석 특검이 사실 어제 6시간 동안 회의하면서 이제 조은석 특검에게 구형을 맡긴다고 이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변호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이거는 사형밖에 구형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저 멘탈 한번 보십시오. 저 어떤 정신세계가 있기에 저 중요한 자리에서 오늘 자신에게 구형이 법정 최고형으로 갈 그런 자리인데 저 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럼 심각한 웃는 그 상황인데. 내용도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보시죠. 자, 지금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싸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끼어드니까 그게 재밌어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자기가 즐긴다는 거 아닌가요, 저거를? 네. 아니 어처구니가 없다. 또는 야 너희들 참 싸우는 거 봐라. 내 재판이 이렇게 돌아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멘탈 상태를 어느 국민들이 보고 아 이 사람 야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을 인정하고 있다. 책임은 자기 부하들한테 다 돌리고 자기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 잘 보고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더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습니다. 이런 게 진심으로 느껴집니까? 저 자가 하는 자체를 보면 무조건 오늘은 사형이다. 오늘 밤새도록 방송하면 사형 확실하다면 진짜 밤새도록 방송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서는 오전 9시 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씨 등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결심에 참여한 피고인은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은 이제 전 제3야장군 사령부 헌병대장이죠.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장 등입니다. 피고인만 총 8명에 달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모습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그 자원제 대선이죠. 대선 때 윤석열을 너무나도 힘들게 그가 후보였을 때부터 그 토론회를 계속 꾸준히 분석하면서 봤던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 두 분께서 평론하신 거 조금 결이 다르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저런 웃음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당했어요, 늘. 지금 저 웃음은 윤석열이 후보였을 당시에 예를 들자면 아리백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못 알아들었을 때 씩 웃으면서 대신 설명해 주시죠. 아리백 먼저 설명해 주시죠. 그때 그 웃음이라고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최소한 그때 1년 가까이 윤석열만 꾸준히 분석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두 가지로 봅니다. 아예 자포자기. 자기가 지금 궁지에 몰려서 힘이 없는 사람으로서 저런 웃음을 웃을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이거는 술을 못 먹잖아요. 금단 현상처럼 금주 현상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자기가 살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웃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금단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구속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아니 그건 아닌 것 금단 같은데. 현상처럼 금주 현상인가? 그러니까 네. 이제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좀 제정신이 아닌 모습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근데 얘기인데. 막바지에 저렇게 보여주니까요. 국민들이 미련 없이 법정 최고형으로 가더라도 그냥 아예 그냥 쳐다볼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차라리 맞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뭐 저렇게 해라 마지막까지 깽판 치듯이 하고 그렇죠. 막 판사 무시하고 그리고 그 공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검사들하고 대판 싸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본인들은 징계 먹고 감치해서 감방에서 한 15일에서 20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다 해라. 그러고 욕지거리 할 거 다 하고 국민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너희들의 실체를 다 그냥 까발려라.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저거는 듭니다.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웃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궁지에 몰린 거는 알지만 내가 진짜 무슨 잘못했는지는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무슨 뭐
3살짜리 어린이도 아니고 참 황당스러운 상황인데요. 결심 공판은 피고인 측의 증거 조사, 즉 서증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 내내 김용현 측의 서면 증거 조사만 이루어졌고요. 오후에도 피고인들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실제 윤석열 씨 측에다가 도대체 얼마나 할 거냐라고 지기현 부장이 물어보니까 최후 변론에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피고인들도 우리도 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재판부 너무 피곤할 것 같고 솔직히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하면은 내가 6시간, 7시간 하는 거는 판사가 무조건 보장해줘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하는 건 사실은 다른 데서는 더 그렇게 안 받아주고 안 잘라요. 받아주고. 근데 저 사람들은 만약에 저런 거를 이제 자르거나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절차를 위배했느니 우리가 막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했느니 이 중요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는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괴롭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재판부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피고인들을 안 건드리려고 한 것 같아요. 오전에 윤석열 계속 졸았잖아요. 네. 그러면 체력 비축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체력 비축을 6시간, 7시간 해야 되니까 체력 비축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혹시 오늘 최후 변론하면서도 계속 졸면서 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냐? 아니 필리버스터 6시간 하려면 지금 해보세요. 자기 지금 조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그 체력 비축이냐 아니면 실제로 오늘 하면서도 졸 거냐? 아니 어떻게 자기가 사형을 구형당할 수도 있는 저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저게 잘 수가 있는 건지 난 아무리 봐도 생각해. 어제 뭔가 밤에 잠을 못 잤나요? 밤에 뭔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밀반입해서 먹은 거 아닙니까 저거?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네. 저렇게 6시간, 7시간 하면 밤샘 상태로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없잖아요. 이례적이잖아요. 전례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 한 번 더 재판을 연기하자라는 것을 노리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러지 말고 피곤하시겠지만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네들 또 오늘 밤에 가서 자고 주말 내내 또 자고 월요일에 쌩쌩해져가지고 와서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차라리 나는 그냥 이렇게 힘든데 그냥 스트레이트를 쫙 해버리는 게 나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거 지금 재판 이렇게 하면 끝이 안 나니까 선고를 못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는데 구형을 하는데 자 아침 7시 30분에 한다. 뭐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난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노림수는 뭐냐? 저렇게 계속 서점 확인이라는 것도 저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서류 제출하면 끝나는 거를 이게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자. 이렇게 재판을 보통 또 합니까? 그것도 아니니까 제출해 주시면 우리들이 충분히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받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아침부터 대한민국 국민들 눈 빠질 뻔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지겨워서 못 보겠다고 라이브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 버렸어요. 끝날 줄 하는데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거 지금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뭔가 작전을 제대로 썼고 직연이 예측을 못했다. 이러면서 아예 재판을 수년시킬 작전이다. 이제 이런 것도 보고 직연 재판부가 마지막 판단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소리 J2S님 한번 해봐요. 이거 역사에 남겨야 되는 겁니다 하셨고요. 김정수님도 그래요. 날밤 새고 2박 3일 하든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랬고요. 구동기수님 직연 재판부에 밤참으로 삼겹살 배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와, 근데 진짜 징글징글하다. 아니 근데 그 30년 전 노무현 재판, 내란 재판 했을 때는 그때 10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요. 1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11시간 30분. 그때 그래서 가장 오래 걸린 재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은 누구 재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전두환이요. 30년 전 전두환 1심 재판. 예. 1심 병실 공판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지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도 오전 10시에 시작했습니다. 같은 법정이잖아요. 그때 10시에 시작해서 전 밤에 11시 반 정도에서 13시간 30분 한 걸로 제가 찾아줬는데요. 지금 보면은 12시간 정도 되어 있습니다. 12시간이요. 지금 현재 12시간.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 자정전에 뭐 끝을 낸다는 것은 재판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새벽까지 간다는 거 내일 아침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재판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저기서 예를 들어서 최후 진술을 윤석열이 하다가 자 지금 이제 7시간 했으니까 좀 더 졸다가 내와서 한 6시간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연이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지금 이게 완전히 쇼처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뭔가 계획을 한
퍼포먼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전략적 판단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이 결심 공판 하는데 월요일 날에는요 윤석열 씨에 대한 일반 이적 사건 1차 공판 기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안 하면 내일 토요일이고 그다음에 일요일이라서 월요일밖에 평일이 없는데 그럼 월요일 날 재판이 겹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힘들 것 같고 또 이상민 씨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이 월요일 날 있어요. 그리고 16일 날에는 윤석열 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 선고가 있고요. 21일에는 한덕수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죠. 그리고 28일에는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이거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내용이죠.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윤영호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그러니까 통일교로부터 돈을 줬네 안 줬네 하는 그 사건들에 대한 또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는 징역 15년을 김건희에게 구형을 한 상태고, 권성동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고, 윤영호에 대해서도 역시 징역 4년이 구형된 상태인데, 사실 오늘 끝까지 가지 않으면은 사실 할 날도 사실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경 우리 에디터님의 말을 덧붙여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같은 417호 법정 저희가 맞아요.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제일 큰 대법정인데 저기서 이제 그 당시에 전두환이 살라고 변호인단들을 최고 변호인단으로 정관예우로 다 꾸렸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재판장의 선배들로 전부 다 10몇 명을 모셨더니 여기서 변호를 하겠다고 10몇 시간을 끌어서 밤 새벽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판사가 다음 날로 미루지 않고 밤새서 끝냈던 거예요. 아마 밤 11시 반 네. 정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의지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비교가 되고 근데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대법심까지 해서 16개월 안에 다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1심만 1년 돼 가잖아요.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 비교가 돼서 저는 오늘 끝내려고 하려는 의지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네. 보고 있고요. 오늘 이거 보면서 되게 웃긴 재밌는 걸 봤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무죄다라고 이렇게 피켓 드는 시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이거 재판 끝날 때까지 신고를 해서 200명. 우린 최소 그래도 200명은 모일 거야 신고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아니었나?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럴까요, 제가? 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2,000명 신고를 했는데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오전까지 이제 점심때까지 확인한 결과 겨우 20명이 20명. 왔다. 겨우 20명이 왔다고. 그리고 300명 네. 오겠다고 했던 데서도 몇 명 안 해서 전체적으로 23명이 지금 윤석열 씨를 응원하려고 바깥에서 집회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사실은 오픈 일이 있습니다. 그 전날에도 있었는데 근데 전날에 좀 더 많았어요. 근데 어제 너무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간 텐트 같은 거에다가 가스 같은 걸 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줄어들었어요. 진짜. 중독이 되진 않았고. 예, 뭐 그렇게 심각한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와. 그런 거를 이제 차단해 놓고 가스 불 조절하는 거를 켜가지고 그런 소동이 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스픽스 방송을 보시면서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재판 진행 어느 정도까지 왔나가 궁금하실 거예요. 앞에서 노영희 변호사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오늘 8명이 진행이 됩니다. 오전에 시작된 이 재판이 김용현으로 시작을 하다가 오후에 조지호 이 피고인이 암투병 중이지 않습니까? 건강상의 문제로 조지호 씨를 땡깁니다. 그래서 조지호 씨를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하고 다시 김용현입니다. 그러니까 5명이 더 남아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6시간에서 8시간을 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1-2시간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남은 조사는 10시간 정도 남아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걸 다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요 정도 와 있다라고 한번 정리해 시간을 했는데 아니. 2시간 전화했으면 네. 좀 심각합니다. 좀 따져야 되는데요. 이게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자 오늘 그래도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 되면 각자 시간 제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시간 제한 내에 못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하라. 이렇게 재판 진행을 좀 무난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재판이 12시간이 아니고 24시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왜 이렇게 준비도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질질질 끌려가느냐.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은 딱 윤석열, 김용현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대로 말려 들어가. 그러니까 아까 나와서 이하상이가 막 난리 피우는 것도 제가 봐서는 제 계획된 발언이라고 해야지 재판의 유불리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하상 변호사 웃긴 게 뭐냐면요. 재판장이 그래서 너네들이 너무 길게 하니까 오늘 점심 1시간만 먹고 1시에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판장님 변호인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밥 시간은 보장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면서 결국 2시 하자 그래갖고 2시에 그냥 어차피 오늘 안 끝날 것 같으니까 2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또 끌려가 버리죠. 그 전에는 김영현 씨 그 재판할 때 그 변호사들이 뭐 12시부터 뭐 2시까지는 뭐 보장돼 있는 건데 증인신문 이제 하려고 그때 그때 한성진 부장 재판에서는 이거 좀 시간이 안 되니까 증인신문 먼저 조금 하고 12시 넘어서까지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장관님 배고프신데 어떻게 밥을 안 먹고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다 보장돼야 됩니다. 이러고 난리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가 사실은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권위를 포기해버린 겁니까? 아니 그동안에는 건의를 많이 포기했지만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지기현 부장이 하고 있는데 역시 이하상 변호사 등등등은 계속 그거에 지금 딴지 걸면서 한번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기현 부장이 저요 이 재판 시작하고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네. 우리 강주 기자한테 계속 연락을 하면서 물어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지금 분위기 어때 보여 그러니까 나였으면 사형 내렸을 듯. 원래 오늘 구형만 하는 날인데 선고해버려. 자기가 봤을 때는 벌써 사형 내렸을 것 같다. 맞아요. 오히려 저는 그게 굉장한 실이 될 것이다. 오히려 네. 지기현 재판부에게 자극하는 게 될 거고요. 실제 그랬대요. 윤석열 씨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판사님 어차피 우리 재판 48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끝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그렇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합시다 이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니네들이 더 오래 끌려고 하긴 하겠지만 나도 한번 끝까지 가겠다. 한번 보자. 사실은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지기현 부장 판사는 재판을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24시간이든 36시간이든 토요일 일요일까지 재판하면서 끝장 봐라 여기서. 네. 그렇게 안 하면 국민들에게 정말로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맞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조금 분위기를 반전하는 의미에서 소리 없이 한번 여러분들 윤석열 씨 들어오는 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 영상 틀어주세요. 아 이게 지금 마지막 모습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봐두라 이런 건가요? 네. 아이고 이제 1심인데요. 사실은 저렇게 오전에 들어올 때만 해도 좀 비장하게 들어와서 우리는 정말 자기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진지하게 임하려나 보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벅구벅 졸고 웃고 그랬죠. 시청자분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열받아서 오늘 우리도 안 잔다. 앉아 가보자. 우리도 앉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한번 끝까지 갑시다. 네, 또 마무리 되면 또 중앙지법 갈 텐데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웃기고 정말 무서운 게 변호인 측이 끝까지 얘기하는 것이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혈 사태가 진짜 없었는가? 진짜 없었냐? 아니잖아요. 국회가 막았고 국민이 막은 거잖아요. 근데 노상원 수첩이 이번에 공소장에서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럼 그거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6월 사태뿐만 아니고 정말 끔찍한 고문까지 들어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계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뻔뻔하게 6월 사태가 없었다 얘기하는지 참 정말 끔찍하게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정치 재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만약에 이번에 검찰이 구형을 무기징역을 많이 내린다. 이거는요 피고인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논리가 만약에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잖아요. 이제 검찰이 그렇게 구형을 만약에 무기징역으로 한다면은 다음 권리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도요 6월 사태까지는 따지지도 못하고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 나왔어요. 사형 구형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들 제대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우리 절대 안 잘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의 밤도 날 샜는데요. 네, 그리고 유혈의 사태를 도대체 누가 먹었는데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고 있습니다. 이경 에디터님이 중요한 점을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 엊그제 있었던 마지막 구형을 앞둔 공소장 변경이 왜 이뤄졌나? 네. 그러니까 그 노상원의 수첩을 살펴보니 송영길 당시 대표를 구속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아서 송영길 대표 구속 이전부터 작성돼서 23년 10월 이전이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분에 장기 집권 계획 플랜 그리고 자기들이 장기 집권하면 후계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까지 명시되어 있어서 오늘날 특검 측에서 요거 보세요 재판부님. 네. 계엄이 무슨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들은 장기 집권과 후계자까지 정하는 계획을 다 짜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라고 저는 그 카드로 내보였다. 네, 맞습니다. 자, 김종환님께서 서초동 법원 앞에 지나왔는데요. 윤 어게인 세력들은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어쨌든 분위기는 계속해서 전해주시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강지호 기자랑 전화 연결할 건데요. 한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예.
자, 강조 기자, 해주세요. 예. 네. 서픽스 스튜디오입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질문 먼저 하시죠. 예.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강지호 기자 직접 전화 연결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현재 재판정은 2개 열렸습니다. 본복정 하나 그리고 중개복정 하나가 열렸는데 지금 본복정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은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본복정은 들어가지 못하고 중개법정에서 지금 방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중개법정에서는 약 20명 정도의 지지자들과 함께 그 재판을 듣고 있습니다. 아침에 강지호 기자 못 들어갔다 그러더니 결국은 좀 재판정 하나를 더 열어가지고 중계하면서 보여주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윤석열 지지자들 많이 나왔습니까?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선 현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권영 변호사가 지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럴 때마다 네,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있으면 뭐 박수를 친다던가 뭐 웃는다던가 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바깥에 있는 지지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약 한 30명 정도 나와 있었고 이 재판정 안에는 약 한 15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지호 기자처럼 이렇게 기자분들, 언론인들이 지금 재판정 안에 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지지자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본복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약 한 30분 정도가 이제 언론사에서 들어간 것 같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증조사에서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변호사가 안기령, 그 민주당의 안기령 부대변인, 현행범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총하고 이제 막았죠. 맞섰던, 예, 본인 몸으로 이제 막았죠. 예. 네, 안기령 씨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사살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된 계엄도 아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김영현 측 변호사인 김지미 변호사가 국회 봉쇄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안기령 같은 경우에는 BBC에서 인터뷰하면서 상당히 용시되고 있는데 이거는 현행범이다. 사실상 사살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참 이것들이 진짜 아니 현장에서 정말로 군인들이 혹시라도 모를 일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목숨 걸고 막은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걸 강조 기자 계속 재판 들어가 보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들드나요? 이 김지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뭐 공감은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국회 봉쇄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국회 관계자가 계엄을 미리 알고 계엄이 있기 전부터 안에 있다가 계엄 후에 나와서 집길로 국회를 봉쇄했다. 그러니까 국회를 봉쇄한 거는 군과 경찰이 아니라 국회 관계자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하고 있는지 저도 뭐 똑같은 마음인데 안기령 정말로 저 부대변인이 지금 이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음으로 충격을 받지 않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장 분위기로 보면 구형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제 뭐 밤 12시는 넘을 것이고 내일 새벽도 지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강조 기자가 보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구형 언제 이루어질 걸로 생각됩니까? 오늘 한 6시 반쯤에 지기현 부장이 8시쯤에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중단을 하고 다음 길로 잡을 것인지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재판은 윤석열 측에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리고 기타 증인들이 5시간 그리고 윤석열 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약 한 11시간 정도 재판 시간이 남았고 이제 그 결심 검사 측에서 결심을 할 것까지 고려하면 한 1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도 못 드시고 지금 다들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저녁 먹을 시간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제 중간에 그럼 어쨌든 이 재판이 조금 약간 중단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예, 중단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기현 부장 판사가 8시쯤에 내가 이거 재판 속행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8시 48분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남아있는 최후 진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권리 주장이 12시간 정도 남아있을 경우에 완전히 밤을 샐지 말지 우리는 무조건 오늘 밤새더라도 가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좀 판단이 드네요. 그거는 우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선 그 지기현 재판부에서
그 추후로 미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방청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좀 경악했던 거는 윤석열 씨 해맑게 웃는 저 표정이었거든요. 어떻게 그 특검하고 변호인하고 재판부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정말 저렇게 아무 생각 없는 웃음을 띌 수 있는지 혹시 그 장면 보셨나요? 그게 아마 오전 재판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아마 그 이하상 변호사가 이야기를 할 때, 변호인 징징대지 말아라고 지기현 부장이 그런 적이 네. 있거든요. 네. 이 당시에 특검이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하자라고 발언을 하자, 김지 변호사가 저희 하루 동안 한 것이다, 불가항력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요. 지기현이 프로랑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하상 변호사가 저희 징징댔는가라고 발끈하자 지기현이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자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윤석열이 웃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졸고 오후에도 졸았다더니 지금은 깨어 있나요? 정말 그게 궁금한데. 예, 제가 이제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네네. 아직은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아직은 깨어 있는 것 같다고요? 지금이 딱 활동 시간이거든요. 지금 활동 시간이에요. 예, 이제 딱 술 먹을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멀쩡합니다. 자, 강기호 기자 전화 이제 계속 좀 연결해 있는 상태에서 노유미 변호사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판이 계속 시간을 이렇게 이제 지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만약에 재판하지 말자 이러면 내일 오전 뭐 10시에 다시 재판을 속개하자 이게 가능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휴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판사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지속할 수 있나요? 사실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런 경우에 아마 지기현 재판부에서 계속 하자 그래도 윤석열 씨 측에서 피고인의 또 인권 운운하면서 안 한다 그러고 체력을 비축해서 다음에 나와가지고 해보려고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지기현 재판장이 어떻게 할지 전혀 이제 예상을 할 수 없다는 이제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 재판을 오늘 계속해서 끝까지 하려고 그러면 지금쯤 일단 재판부가 이걸 끊어주고 한 밥 시간 먹고 정도, 와라. 한 시간 정도 네. 쉬고 다시 하자 이렇게 다시 해야 하자 될 이래야 것 돼요. 같은데.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그냥 오늘 일단 중단하고 다음에 길 정해가지고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와. 그러면 빨리 얘기해. 강 기자님, 그 네? 오늘 혹시 재판을 중단하려 그러면 이거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한번 소리 한번 치세요. 알겠죠? 우리도 공중파 한번 나갑시다. 네, 지기현 재판부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답변 중에 이제 이거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 못하고 좀 수년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환호성을 질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한 30명 정도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전달됐다는 거죠. 뭐 아무래도 그 피고인 측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계속 지연할 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루 정도 또 늦춰지게 된다라고 하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라고 비춰지니까 아마 환호성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작전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작전이다.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강 기자도 혼자지만 우리도 작전을 세웁시다. 네. 재판 계속 해달라고 하는 네, 걸로 소리를 하고. 질러주세요. 레츠코코님이 이분 뉴스 덕에 제일 빠른 재판 상황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강조 기자한테 박수 한번 드리고요. 제가 질문할 거 하나만 더 있습니다. 네. 강 기자, 지금 전화를 받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은 이제 동간의 1번 출구 쪽 앞에서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바깥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재판정 바깥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지금 이제 전화를 하니까 아무래도 본인 목소리가 평소에 비해서 우렁찼던 목소리가 굉장히 근엄한 목소리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재판 진행을 좀 보라 그래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실까요? 네, 그래야 되겠죠. 강 기자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현장에 생생한 소식 강 기자로부터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한마디만.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스픽스 지금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강 기자님께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오늘 지기현 재판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끝까지 남아서 어떠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이제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기자 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식사도 못하고. 아니 네. 근데 저 너무 궁금한 게요. 재판을 지연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환호를 쳤다고는 하는데 아니 사형이 구형될 것이 다음 날에 구형한다고 해서 이게 뭐 무기나 유기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환호를 했는지 정말 저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재판을 계속 보다 보면은 저기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 준비한 멘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우리 대통령 살아있습니다 이런 멘트를 준비해 와요. 그러면 그러한 거에 맞춰서 환호하는 거거든요. 계속 보다가 자기들이 봐서 잘한다 싶으면 환호하는 게 아니에요. 구색이 짜여져 있는 환호예요. 자기네끼리 미리 시나리오가 있나 봐요. 예, 저는 100%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형량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성적인 접근이고 실제로 이제 저런 현장에서 집단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말씀드린 분명히 이것은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고 뭔가 이제 보여주기 위한 쇼다. 그래서 안에서 시비 걸고 싸우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호응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오늘 하루 미루는 것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일 또 가면 또 미루면 승리하는 것이고. 자기네 승리라 그러는 거야, 승리. 그렇죠.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패에 말렸다. 아, 이것은 탄압이다. 라고 하면서 또 바깥에 나가서 호소하고 돈 거두고. 네. 그게 또 이제 장사가 되고 또 들어가서 윤석열 앞에 가서 구치소 또 시위를 하고 뭔가 우리가 했다. 면회했다. 이러면 또 뉴스가 되고 점점점 사람은 줄어들겠지만 호응하는 사람이 그러나 결속도 결집도는 계속 강화되면서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뭔가의 이익이 그 뒤에 이어서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고를 만약에 남겨놨다면은 재판장은 아무래도 민심의 흐름에 그래도 좀 예민하다는 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검사들의 구역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있나? 왜 그러냐면 저는 오히려 윤석열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중에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가중처벌을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고유 권한이었다. 그리고 평화적 메시지였다. 또 하나 있었죠. 국가 위기 관리였다. 저는 이것이 윤석열의 위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정말로 이것을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본인이 뉘우침이 전혀 없이 오히려 양형 기준 뭐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저들은 저렇게 무지한 행동을 하지? 라는 거기에 또 윤석열을 왜 웃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접근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사법적으로는 법정 채용으로 갈 것이고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전제로 보면 지극히 윤석열은 저런 행동밖에 할 수 없겠네. 그러면 추종자들은 더 이상의 행동을 하면서 이게 집단적으로 최면 상태구나. 이제는 신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신앙의 문제로 갔구나. 이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복귀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별로 없겠구나 라는 걸로 이제 저는 계속 좁아지고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예리하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강지호 기자가 혼자 가 있는 게 계속 걱정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지지자가 칼을 들고 들어오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법정에 보고까지 올라간 사건인데 그런데 이제 지난번 엊그제 재판에서 윤석열 김용현 변호인단들이 왜 지지자들이 이렇게 막 몸수색부터 해가고 이런 걸 빡세게 하냐. 인권 유린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수색 좀 적당히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당일 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 올지 모르겠다.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이성적인 접근보다는 자기들이 이겼다. 네. 이렇게 아마 생각할 확률이 높아서. 그들을 이기라고 그냥 두고요. 우리는 구형을 그냥 사형 구형하면 된다고 봅니다. 내일에도 좋으니까 사형 구형하면 된다. 안 됩니다. 요거는 단 한 치도 양보할 수 없어요. 네. M 달링 하버님께서 저들은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김대우 기자한테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판 이제 다 참석하셨으니까 대답하실 수 있을 텐데 윤석열 씨가 재판하면서 국무위원들이 그 자기를 말리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막 화를 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계엄하면 창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장관 하나도 없더라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는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제 오늘날 살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은 다 반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적극적인 반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 못 드렸던 게 있는데 송미령 장관도 적극적인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들었을 사람인가? 그것 또한 아니었다. 그나마 몇 명이 조금 이런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라고 해서 절차를 지키려는 척만 했지 이도 저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 누가 먼저 들어왔고 그때 최상목 총리 들어온 것도 쭉 다 CCTV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네.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씨가 왜 나를 말리지 않았냐. 어차피 여가 엄청나게 적고 야가 엄청나게 많은, 여기서 야는 이제 그 당시 민주당이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하면 금방 야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할 것이 뻔한데 왜 너네들은 나한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냐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황당무계한 인간이죠. 정말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푸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응원해주세요.